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1차 공부 방법,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만점 교육학 공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해 2021학년도 20점 만점 교육학에 2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16점, 13점 이렇게 받았었는데 처음으로 소수점 자리도 없이 20점을 받게 되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선생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제 답안이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 복기본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만점 교육학 월별 공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론 강의를 들었고 4월부터 11월까지 쭉 전화 스터디를 했고요. 저는 이 전화 스터디가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스터디를 9월부터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부터 3월에는 이론 강의를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올해는 이론 강의를 듣지 않았지만 작년에 이론 강의를 이때 들었습니다. 올해는 최탈의 휴유증으로 인해서 기간제 자리를 구해봤었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이론 강의를 완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교육학 자체가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한 번쯤 개념 강의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나와 있는 강의나 자료들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편이었고요. 제가 이선아 선생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초습 때 전태란 선생님 걸 들었고 또 이경범 선생님 것도 간간히 들었었는데 둘 다 너무 좋고 훌륭한 강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다 빠뜨리진 않았으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을 찝어주는 좀 어느 정도 중간적인 성격의 강의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선아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한 일은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학이 11과목이 거의 넘고요. 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 파트의 중요한 이론이 무엇인지만 체크하는 용도로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가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거나 체크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외우지 않았고요. 대신에 중요하다고 한 이론들은 아주 샅샅이 찾아서 외우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이제 전화 스터디를 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서브노트를 바탕으로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근데 서브노트를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요. 아는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프린트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주로 했던 전화 스터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저는 전화 스터디가 전공 공부할 때도 나오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별표 3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 개념을 인출하는 전화 스터디를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공을 하고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학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뒤에 전공 공부 방법에서 계획표는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만 두고 이야기하자면 4월 첫째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과목을 먼저 정해 두었고요. 4월 첫째 주에는 교육과정 파트에서 5문제를 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개를 출제해가고 상대방 선생님께서 5개를 출제해 오는 건데요. 교육과정 파트에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스케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의 등장 배경을 말해주시고 또 절차와 장단점을 각각 2가지씩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께 문제를 내면 상대방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연히 처음부터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등장 배경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절차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장점은 첫째 이것입니다. 둘째 이것입니다. 단점은 첫째만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죠. 듣게 되면 일단 남의 입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 또 외워야 할 개념을 한번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을 해야겠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한 등장 배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러한 것이 등장 배경이에요 라고 이렇게 정정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알고 진짜 입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리게 알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총 5개 해서 10개의 질문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틀렸거나 인출하지 못한 부분을 상대방이 요약해서 말을 해줄 경우에는 더 기억에 잘 남게 됩니다. 내가 당황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좋았고요. 전화 스터디가 끝나면 서로 질문을 오고 갔던 것들을 저는 따로 백지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생님과 같이 한 게 아니라 상대방 선생님이 낸 문제 중에서도 제가 틀렸거나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질문으로 전화가 끝나자마자 남겨두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백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을 제가 말을 못했으면 이렇게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또 그 중에서도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요구 분석을 제가 답변을 못했으면 요구 분석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따로 적어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 문제를 인출할 수 있도록 프린트했습니다. 프린트해서 제가 직접 적어보는 거죠. 바로 밑에다가 학교 교육과정 개발명의 특징은 첫째, 둘째 이렇게 적고, 그 중에서도 상황 분석,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바라는 수준과 실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학교 단위 학교별 단위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음날 제가 틀렸던 부분을 다시 인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이 외웠던 내용을 다시 손으로 써볼 수 있는 시간까지 갔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프린트해서 또 써보면 또 써보고 또 써보면 결국에는 완전히 내 것으로 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혼자서 손으로 복습까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전범위가 끝났어요. 그럼 6월 둘째 주부터 다시 교육과정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무한반복으로 저는 11월까지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모의고사 스터디는 저는 마음이 맞는 전화 스터디 선생님 메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랑 같이 동일하게 모의고사 스터디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사들의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보냅니다. 이때 답지는 보내지 않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나을 법하다 하는 문제를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문제를 받아서 실제 시험 시간과 똑같이 60분간 답안지를 작성하는데요. 답안지는 저는 직접 프린트해서 답안지 양식을 프린트해서 적어보았고요. 실제 시험처럼 화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2줄 긋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안을 작성하고 나면 이 답안을 찍어서 상대방 선생님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상대방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답지에 근거하여서 제 문제를 채점해 주시고 다시 보내주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틀린 개념을 확인하고 이제 저녁 때 전화 피드백을 서로 진행합니다. 이때 전화 피드백을 할 때에는 선생님이 왜 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 단어를 꼭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인출을 하고, 또 제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위에서 전화 인출했듯이 선생님 저한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틀렸던 부분을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직접 외워야 하는 거지 나중에 외워야지 라고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계속 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전화 인출이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타이핑 인출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백지 인출을 했던 것을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타이핑 인출을 하였는데요. 인터넷을 켜놓고
인터넷이 아니라 한글을 켜놓고 선생님이 틀렸던 부분을 혼자 떠올리면서 타이핑하는 것이죠. 이렇게 타이핑한 것들은 나중에 간이 서브노트로서 시험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오답노트가 되는 거죠. 제가 못 외웠던 부분을 타이핑해서, 이것도 보고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직접 인출을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프린트해서 그것만 추려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초반부에는 저나 선생님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르게 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공부하고자 하였는데요. 후반부에 가서는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후반부에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서로 풀어봤을 때는 같은 문제인데도 서론, 본론, 결론이 서로 정말 다르게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쓰는지,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서술 방식이 더 좋은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안을 서로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타이핑 인출은 혼자 스스로 하였습니다. 제가 타이핑 인출을 어떻게 했는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타이핑 인출을 한 부분을 보시면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적고, 특징, 요구 분석을 통한 학교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어 단위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에 용이하다. 또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융통적인 개발 절차를 갖는다 라고 제가 외워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절차는 요구 분석,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성, 해석과 실행, 모니터링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타이핑 인출을 할 때도 기억이 안 나서 못 쓰는 부분들은 넘겨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요구 분석은 외적인 지역사회, 학부모의 기대, 내적인 학교 환경, 교사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못 외웠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둔 것이죠. 요걸 나중에 시험장에서 간이 서브로 활용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서브노트를 그냥 받아서 썼다고 했는데요. 제 서브노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반드시 인출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에는 미리 밑줄을 그어두었고요. 저는 노트 필기를 할 때 색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자별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같은 색깔로, 예를 들어서 갈등론 같은 학자들은 빨간색으로 전부 다 칠해놓고, 기능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파란색으로 다 칠해놓고, 또는 분류 기준에 따라 정의적인 영역은 빨간색으로 다 칠해놓고, 인지적인 영역은 파란색으로 다 칠해놓고, 이런 식으로 색 구분을 해서 외우기 좋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제 서브노트를 첨부해 두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마샤의 정체감 상태 이론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 요건, 탐색과 헌신, 위기와 전념 이렇게 적어놓고, 만약에 전화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에는 다르게 적혀있다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추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꼭 인출하고 싶은 단어들은 형광펜을 쳐두었고요. 웬만하면 표로 정리해서 시험장에서 구조화해서 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그려두었습니다. 또 단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 서브노트에 없는 내용이라거나 꼭 중요한데 다른 선생님이 알려주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한 것만 보고 공부하고, 또 아까 인출하는 그런 백지 인출 노트에서 제가 인출하지 못한 부분은 이 서브노트를 통해서 답을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제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 공부 방법을 참고하셔서 선생님만의 공부 방법을 만드셔서 꼭 2022학년도에는 만점을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선생님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